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배입니다. 처장님, 예. 작년에 우리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돼서 논란이 된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김도부 의원님께서 그 명단 공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정부 2015년까지는 심의위원 유촉 사실을 법제처에서 보도 자료로 냈었어요. 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촉했다라고 또 홍보까지 하셨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유촉된 분들은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자기 이제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영업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유촉되어서 활동한다라고 공개를 해서 홍보를 해요. 웃기는 거죠. 근데 법제처에서는 이게 로비 대상이 될까봐 우리는 공개를 못한다 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영업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영업 활동을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렵게 또 요청을 했더니 134명 중에 12명을 빼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게 12명인데 그 중에 맨 위에 2명, 6번하고 20번, 그 다음에 맨 아래 127번 이분들은 이름을 공개 안 하시고 소속도 안 밝히셨습니다. 3분이. 나머지 9분은 이제 소속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12명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줬다라는 게 법제처의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령을 보시면은요. 국회 증언감정법의 내용하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노란 박스 이제 보시면은 우리 처장님 뭐 판사도 하시고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도 하셨으니까 뭐 딱 보시면은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예, 형식적으로 보면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죠. 할 듯한데. 예, 잠시만요. 제가 예. 더 여쭤볼 테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박스 보시면은 역시 국회 증언감정법이 우선하죠. 예. 자, 이 정도 하면은 저는 오늘 중이라도 12명의 명단과 소속을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에? 예,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률 조항에도 지금 여기 소개하시지 않은 법률 조항도 있는데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사생활을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2014년에 질의 회신을 한 겁니다. 예. 어디에? 법제처에. 그래서 유권 해석을 했어요. 예.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보다 국회 증언감정 법률이 우선하니까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실게요. 2010년도에요. 특허청에 했어요. 이번에는 부당경쟁 방지법으로 했더니 역시 제출해라. 또 보실게요. 네, 안전행정부가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 국가공무원법으로 물어봤어요. 그래도 국회 증언감정법이 우선이다.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금융위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위가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하고 자본시장법 물어봤는데 이 역시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유권 해석했냐? 법제처가 했어요. 법제처가 다른 부처가 물어보면 다 하라고 해놓고 본인 부처에서 자료 공개 요구할 때는 지금 안 내시는 거예요. 아마 그 회답에 거부할 수는 없으나라고 예. 되어 있는 그 다음번에 아마 네,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아마 헌법상의 썼을 사생활 비밀 예. 자유 보장이 있다라고 예,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국회가 이 행정부 법제처에 일을 하시는 법령해석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고 자료 요청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 미동의자가 있는 것에서 보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의원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시면은 그분들은 해촉해야 돼요. 공공의 업무를 맡은 분이 자신이 어떤 영업 목적으로는 자기가 그런 거 공개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다니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공개 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로비 대상이 되므로 명단 공개 안 한다 또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공개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올려요. 스스로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용으로는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 보면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제2촉 할 때 한번 제2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적 관심이나 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진짜 정말 뭐랄까 정의롭지도 못하고 불공정한 이런 분들이 공적 업무를 맡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받는 동의서입니다. 맨 위에 보면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은 제출할 수 있게 동의해달라. 근데 이거 동의 안 해가지고 안 준다는 건데 저는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해서 해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촉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 동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아예 저기에 저렇게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말고 그냥 공개한다고 하세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공익적 업무를 하는 공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뭐 자기 로비 대상이 될까봐 안 한다. 솔직히 로비 대상이 로비로 하려고 하는 로펌이나 업체에서는요 다 음성적으로 또 알아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보 공개는 굉장히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법제처가 정보 공개를 안 해서 투명성을 낮추고 책임성을 감추는 거예요. 책임을 안 묻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번 정부가 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분들 해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령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법제처에 있는데도 본인들은 그거에 지금 반대하신다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앞서 여러 기관들이 여러 법에 의해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우선하냐 안 우선하냐 했을 때 우선한다고 법제처는 다 해석을 해줬는데 그런 것도 해석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해촉하시고요. 아무튼 네. 종감 전까지 그 여부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종감 전까지 그분도 해촉할지 말지 결론 내서 알려주시고요. 아니면은 공개를 하시든지요. 예, 그 결론 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시면은 이게 그 전산 정보화 사업 관련된 입찰 내용인데요. 최근 제가 11년간을 조달청에서 받았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은 468억 9,300만 원이 지난 11년간 조달청에 입찰을 한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4개, 상위 4개 업체가 81%를 수주했어요. 그리고 수주한 그 분야를 보면은 대부분 수의 계약이나 제한 협상 계약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93%입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법제처의 사업비가 130억이에요. 근데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50%를 넘는 72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부가 쓰는데 이게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나 제한 협상 계약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대법원에서 지난 20년간 전자법정 추진하다가 입찰비가 불거져서 올해 2심 판결에서 굉장히 강한 징역 10년형 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15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오래된 고인물을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위에 비인텍이라는 회사는 2007년부터 11년간 거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수의 계약이나 제한 협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 자체적인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감 전까지 입찰의 수의 계약이나 제한 협상 계약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입찰을 받아온 업체들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감사원 감사 요청이나 내부 감사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그 차장님 혹시 국민참여심사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참여심사제 어떤 사업입니까? 국민의 그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좀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거죠. 그런 예. 사업입니다. 근데 저기 다음 PT 보시면은 이게 훈령 심사할 때 국민 참여를 이제 참여하는데 3천 건이 넘는 것 중에 국민이 참여한 게 150건, 그 참여자 수가 17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비중이니까 4.8%고 결국 이제 법령 한 건당 평균 국민 한 명이 참여한 정도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말고 또 국민 법제관 예, 사업 있어요. 차이 아세요 혹시? 예, 국민법제관 아예 법제관을 위촉을 해놓고요. 예. 그 전문가 중에 법제관 그것도 이제 역시나 국민의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듣는 이제 것이죠. 반영하겠다는 거죠. 유사한 사업 중에 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참여심사는 이제 그 고정화시키질 않고요. 예, 지원을. 그렇죠. 근데 그래서 고정화시키지 않았는데 국민참여심사에 그 참가한 참가자 171명 중에 47명이 이제 국민법제관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법령 한 건당 국민 한 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는 국민법제관이고 그분들을 저희가 면면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국민참여심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보시면은 소속을 보시면은 어디 협회 예, 임직원, 팀장, 뭐 회장, 과장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자리가 돼버린 거죠.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요? 예, 저것을 잘못 작동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보기에는 잘못 작동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정 방식이 각 법제관실에서 판단에 맡기고 이 사후에 누가 제대로 뭐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단체들이 이해 당사자가 입법 예고나 또는 이제 뭐 공청회 등을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다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 데 들어와 가지고 국민 참여로 심사를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제처에서도 나름 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냈는데 그게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제심사에 국민법제관 의견을 참조할 부분이 많지 않아 참여심사제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 그래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참여심사에 참여해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법제처가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여러 가지 다른 절차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전시행정으로 행정의 비효율,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폐지를 하세요. 제가 항상 이런 거 문제 제기할 때 걱정이 더 잘하려고 여기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은 그지 말고 폐지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종감 전에 폐지에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세요. 폐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유사한 건입니다. 이 법제처가 자치법률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18페이지에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4가지 그 사업이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 표 보시면은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자율정비, 입법 컨설팅, 그다음에 자치법제 협업센터 이렇게 이제 4가지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그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 방식이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례를 2017년부터 14년부터 17년까지 그 정비하는 사업을 해서 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 표 보시면은 합계에 243건을 조례를 검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부의 민간의 연구 용역을 맡은 게 193건, 자체적으로 법제처가 한 게 50건, 그래서 2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제처 내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외부에 용역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작년 2018년은 어땠냐? 제가 18년 결과를 봤더니 83건을 하셨는데 81건이 외부 용역.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게 지자체 지원 사업은 그 주무부처가 행안부입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이미 2017년에 자치법규과를 신설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도 그 부처 간의 중복 사업으로 보이고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폐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안부도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거를 행안부에 주무부처에 주세요. 굳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 있잖아요. 아까 전에 4가지 세부 사업 중에
입법 컨설팅이랄지 그다음에 의견 제시, 그다음에 협업센터 이런 것만 잘하시면 돼요. 굳이 이것까지 잘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국민 참여 부분하고 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고 특히나 중복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폐지를 한번 검토하시는 제로섬에서.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또 다른 측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뭐 다시 검토해서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